김재섭 의원이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 정원호 예비 후보가 여직원과 단둘이 멕시코 칸쿤을 출장을 갔다. 근데 이 제출된 서류에는 성별이 남성으로 지금 기재돼 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 논란이 벌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팩트곰탕 패권 민창께서 잠깐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재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재임 중에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갔는데 2023년도 네, 23년이고 더라고요. 거기 그 출장을 원래 공무원이 공부 출장을 가게 되면 심사도 받고 서류가 다 남잖아요. 네. 근데 거기 서류를 보니 거기 성동구청에 근무 중인 뭐 시간 선택제 기간제로 등록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정원호 구청장이 채용한 분이겠죠. 네. 그 여성분과 단둘이서 출장을 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성동구청의 자료를 좀 떼보니 그분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표기가 돼 있었고 이런 출장 갔다 온 관련 자료들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왜 여성과 둘이 출장을 가며 왜 이것을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고 표기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네. 정원호 청장 측에서는 왜곡이다. 그 당시에는 무슨 칸쿤에서 민주주의 관련 회의가 있었고 11명이 갔는데 성동구청장 소속은 둘 뿐이었다. 그리고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정은 다 반박을 했어요. 정원호 청장 측에서 일정 반박을 한 것은 당시에 11명 여기 초대받은 사람이 11명이었고 그다음에 성동구청에서는 2명 본인과 그 여직원이 지금 같이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갖고 이 담당 직원이었다고 해요. 어떤 민주주의 뭐 이런 청년 관련한 뭐 기획을 하는 국제 참여 민주주의 포럼. 네, 국제 참여 민주주의 포럼 담당 직원이어가지고 같이 간 것이다라고 하고 남성으로 표기가 됐던 것은 뭐 서류상의 오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철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게 그냥 딱 들었을 땐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뭐 그 자극적인 걸 노리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하는 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저기 내용 중에 제가 주목하는 거는 네. 이분이 이제 그 승진을 갑자기 한 부분 요거는 이제 행정에서 어떤 공정성 투명성 문제가 있으니까 해봐야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급에서 네. 가급으로 이게 다급에서 가급으로. 승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네. 정원호 청장 측에서는 이게 한 2년 뒤에 있었던 이유로 다른 건으로 승진을 했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반박은 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 일반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으로 되고 그렇죠. 이제 임기제하고 전문직 그래서 네. 뭐 회계사나 네. 변호사 이런 네. 사람들이 네. 이제 네.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보통 임기제로 쓰거나 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 이제 다급 정도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치면 한 6, 7급 정도에 해당되는 직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급으로 가게 되면 이제 3급에서 4급 그러니까 국장급도 이제 거의 될 수 있는 과장이나 주임에서 국장급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급수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리죠.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정말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이제 밝히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같은 구청 내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왜 누구는 저렇게 승진을 하고 승진을 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칸쿤 간 부분에서 뭐 칸쿤이 이렇게 굉장히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의 투명성이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참여 민주주의 포럼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 수많은 구에서 왜 성동구청만 거의 한정돼서 간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 선정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출장을 가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칸쿤에서 2박 3일에 있었던 그 기간 내에 네. 예상 집행 내역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시면 충분히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뭐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후보 측에서 나와 있는 그런 해명, 뭐 입장 그런 걸 존중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남성 직원, 여성 직원 같이 출장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게 뭐가 문제죠? 뭐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각자 맡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상한 상상의 영역으로 네, 상상의 네, 나라를 네, 펼치다 네, 보니까 네, 마치 뭐가
굉장히 무슨 이상한 여행 떠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뭐 변호사 생활 많이 하셨고 저도 직장 생활 오랫동안 하지만 남직원이 출장 간 경우 있어요. 일하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몰아가면서 마치 그러고 나서 승진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이상한 상상으로 가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런 사례가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또 있었던 게 모 창원시 의원이 그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김 무슨 제가 전혀 예, 모르겠는데. 창원시 의원이 막말을 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사실 기소가 됐는데 그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과 네. 김현지 실장의 사이를 이상하게 제가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김현지를 왜 이렇게 실장하고 요직에 하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의도를 한 거로 저희 의심을 되는데 이런 건 정말 이 본질과 어긋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민주당의 그 전 최고위원 하셨던 이동화 최고도 자기가 글을 올린 거에서 네. 저를 포함해서 10명 넘는 사람들이 이 세계 참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네. 당시에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서 지방 의원들, 대학 교수 뭐 이렇게 해서 세션에 수차례 발표한 그런 일정이었다. 그래서 마치 여직원과 단둘이 만약에 그 칸쿤이라는 휴양지를 공격하는 달 잘못됐고 심지어 이 이동학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 정원호 성도구청장이랑 같이 같은 차량 같은 숙소를 또 사용했대요. 본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 오늘 아침에 이동학 최후가 오전에 어떤 방송에서 이걸 해명한 건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해명을 일단은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칸쿤 그러니까 약간 근데 정원호 측에서 얘기를 한 것과 이동학 최고가 얘기한 게 조금 포인트가 좀 다른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성별 오기 부분은 조금 이해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실행된 게 2023년도 3월 달인데 이걸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그 의회 이제 보통 그 올리잖아요. 보고하죠. 보고를 해서 이제 예산을 따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 그 멀리 가다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왜 남성으로 표기가 돼 있는지 단순 실수인지 뭐 진짜 뭐 어떤 의도가 저도 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 드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근데 뭐 근데 조금 제가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런 실수는 간혹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성함이 약간 남성 이름 같은 여성이 있어요. 아 이분이 그런가요? 여성 이름 같은 남성 몰라 네, 이 네, 성함은 잘 이분은 모르는데 좀 몰라서. 그런 경우에는 딱 단순히 저희도 행사를 치르거나 무엇을 할 때 뭐 여성 이름 같은 남성을 그냥 여사롱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 공직 사회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이렇게 실수가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폭로하는 건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팩트에 기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팩트를 100% 확인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팩트를 100% 확인하는 건 수사와 판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소한의 여러 근거 자료를 갖고 정황을 갖고 아 이런 의심이 있는데 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주세요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초에 했던 의심은 그런 거죠. 아니 왜 여성 직원이랑 갔는데 왜 그거를 남성이라고 표기를 해놨을까?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의심을 서류를- 갖는 거죠. 제가 서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본 게 거기에 주민번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번호가 칸이 있는데 그건 가려져 있어요. 아 그럼 주민번호가 원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자로 뒷번호가 이자로 시작할 텐데 왜 남성? 그리고 우리 민생 찹쌀떡님이 말씀을 주신 부분도 이해는 하나 이 성동구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력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새로운 구청장이 아니고 벌써 재선을 하고 뭐 삼성까지 도전하기 직전에 있었던 구청장이었잖아요. 그 구청장이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을 일반 늘공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누구고 청장님이랑 같이 출장도 다니는 사람이고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별을 모른다? 이름 때문에 성별을 헷갈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또 하나 의심이 되는 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이 팩트는 뭐 좀 더 가려지겠지만 여기 과정에서 드러난 건 정원호 구청장이 과연 구정을 잘 운영했는가예요. 이면 공무 출장을 가면 공무 심사를 하잖아요. 국외 출장 갈 때 그 심사위원들 규정을 보면 외부 인사도 들어가야 되고 그쪽 구성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심사할 때 보면 전원 다 내부 공무원들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그럼 심사가 안 됐겠죠. 뿐만 아니라 성동구에서 출장 보고를 빨리 올려라. 구정 감사하잖아요. 의회에서. 근데 그 보고 올리라고 하는데 그 출장 보고를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구정이가 이 칸쿤 출장과 관련된 세부 보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들을 보고 나니 그럼 뭐지? 왜 성별을 바꾸고 왜 보고를 하지 않지? 이러면 여러 가지 의심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게 공무 출장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상하신 그런 식으로 목적으로 가려고 했다면 공문서가 작성이 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간이 붙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전 보니까 단순 김재섭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이제 올린 그 의혹을 제기한 내용 중에 이 국외 출장 보고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뭘 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정원호 청장이 아마 자기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되겠죠. 왜 이 보고서 보통 국외 출장 보고서를 대부분 다 쓰게끔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뭐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 이제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 우리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외 출장도 다니셨었잖아요. 순방에 순방 같이 할 때 그때 순방에 갔다 올 때 이런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하지 않나요? 보고서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게 너무 뭐 명확한 그 틀에서 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보고서를 따로 청와대는- 쓰진 않죠. 네. 음, 보고서는 따로 쓰진 않지만 이 명확하게 다 정해져 있는 틀과 외교부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여튼 실수는 없긴 네, 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제 김재섭 의원이 이 제기한 내용에서는 이 뭐 그 출장 결과 보고서 여기서 증빙 자료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칸쿤에서 2박 3일 일정에 대해서 이제 뭐 경유를 한 건지 근데 아니면 2박 3일 좀 짧긴 하다. 아니 칸쿤만 간 게 아니라 칸쿤만 간게 멕시코 아니에요? 시티를 아. 포함해 가지고 간 건데 보통 칸쿤은 경유지로 해 가지고 보통 1박 2일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박이 더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근데 뭐 11명이 같이 움직인 거면 네. 저는 그 11분의 뭐 똑같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조금 뭐, 그러니까요. 시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니 사진이나 이런 거라도 나오면 뭐 명확하잖아요. 근데 김두관 뭐, 의원이 찍힌 사진은 그 대회 사진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어디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11명이 다 같이 움직였다면 누군가가 11명이 다 있는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사실 이렇게 뭐 재밌죠.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소위 말하는 얘기 같은 거잖아요. 이런 네. 얘기는 재밌죠. 근데 네. 이것도 비판과 비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섭 의원이나 다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 의구심 제기하려면 정확한 사실관계 팩트가 필요하다고 전 봐요.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선거에 뛰는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거 아니야? 야 둘이 여행 간 거 아니야? 왜 성별 쓰였지? 이런 식의 의혹이면은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지금 들리는 선거 부분이 나가는 있어요. 후보에게는 네. 굉장히 너무 심한 마타도어가 될 수 네. 있다. 네. 뭐 저도 이런 얘기를 사실 한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저는 근데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의심되는데요. 이렇게 방송에서 편하게 얘기했던 거는 네. 뭐 당시에 그 김건희 씨가 왜 갑자기 또 그 이름이 안 나오나 했어. 김건희 씨가 그 생각하고 그 있었는데. 군 유람선을 탔는데 아, 예. 그 저도 갔을 때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 없이 김성훈 씨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명확하게 그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그렇게만 수사가 얘기를 하는 진행- 거지 수사가 이걸 진행 공식적으로 중이니까. 문제 제기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마에 갈 때 갔다 네. 오셨어요, 같이? 아니요, 저는 그때 없었어요. 아,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왜 지금 안 갔었어요? 선거에 뛴 전 그때 없었어요. 아. 근데 선거에 뛰는 어쨌든 후보의 검증은 저는 당연히 아니, 그럼 날카롭게 지금 해야 되는데 민주당 경선이- 지금 너무 이렇게 막 무슨 사생활 논란처럼 막 여자랑 같이 여행 간 거 아니야 몰래 이런 건 좀 아니 저는 근데 너무하죠. 김재섭 의원이 그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그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려고 여러 노력을 했다는 네, 네. 흔적은 보여요. 왜냐면 그 그러니까 국무 출장 보니까- 보고서도 없다 뭐 이런 것도 다 네. 확인한 거 보니까. 내부 어떤 제보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아마 성동구청장 성동구청 내에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조금 당연히 저는 어떤 의혹 제기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도 반박을 할 만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우리가 뭐 초보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들이 무슨 의혹 제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반박할 거에 대한 대응도 준비 안 하고 의혹 제기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상대방이 이런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재반박을 하기 위한 어떤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 지금 서울시장 경선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민주당이? 지금 오늘 아마 세 분의 토론이 아마 오늘 있어요? 이 MBC 내용이 나오려나 있을 모르겠네요. 것 나오겠죠. 같고요. 만약에 있으면 또 해명이 또 나올 것이고 그게 조금 더 해명이 뭐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또 의혹 제기하면 또 적당 그 캠프에서도 대응을 하겠죠. 저는 이번에 지켜보도록 어쨌든 하겠습니다. 그 성동구청을 구청장 시절에 네. 지금
굉장히 행정을 잘했다라고 평가가 돼 있고 국민들의 어떤 굉장히 지지도가 높다 이것만 있지 사실은 그게 실제로 정말 행정을 잘했는지 여부는 제대로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성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많이 찾으면서 굉장히 붐업이 됐고 네. 서울 숲이 생기면서 그 주변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지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간 것이 마치 이것이 이제 지금 정원호 전 구청장의 모두 네. 그 공인 것처럼 돼 있는 부분은 이제 검증의 대상이 이제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마트 쉼터 같은 부분도 그 원격 제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흔한 기술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어디나 다 있는. 아 정말요. 농담이 아니고 그거는요. 그 원격 지금 다 원격 제어로 돼 있지 원격 제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격 제어 기술인 건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마치 이제 특별한 기술인 것처럼 해서 수의 계약을 땄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때 수의 계약을 처음에 이제 그 업체가 선정되기 직전에 그 업체의 대표는 성동구 거기 어딘가에 1억 원인가를 기부합니다. 그 노트북 100대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 이제 그거 기부를 한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부를 했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기부할 수 있죠. 기부의 대가가 그 수의 계약에 네, 어떤 거기 녹아 있을 수 있고 아. 우리가 행정에서는 그런 투명성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야 나도 여기에 입찰을 따기 위해서 또는 내가 여기에서 뭘 받기 위해서는 성동구에 뭘 바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행정은.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이제 하나씩은 다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뭐 너무 많아요. 특히나 구정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계약을 수의 계약을 몰아준 점, 그리고 그 몇몇 업체에 있는 관계자들이 후원을 했던 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어젠가 그제 나왔던 여러 의혹 중에 하나가 어떤 성동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민간 위탁으로 3년 계약을 한다는 걸 변경을 해서 그 업체에다 일을 몰아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본인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퇴임하기 직전에 이 사업 자체의 형태를 바꿔서 내가 퇴임해도 당신들은 향후 3년 동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업체의 또 관계자가 알고 보니 후원도 했었고 이런 부분 굉장히 석연치 않죠. 그러네요. 일단은 뭐 오늘 한번 서울 그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또 토론회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확정이 되는지 아니면 뭐 그냥 해명하고 이걸로 끝이 날지 또 일단 정원호 예비 후보 측에서는 해명을 했으니까 또 이 의혹 제기를 한 김재섭 의원 측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